지난 3월 7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목표로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2019년 9월에도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사우디의 주요 석유 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지목되었습니다. 이번 공격도 이란이 배경에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그 원인과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축은 수니파와 시아파 종파 간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친미 사우디가 주도하는 수니파 세력과 반미 이란이 주도하는 시아파 세력이 각종 분쟁의 지원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동 내 많은 분쟁이 사우디와 이란 간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리전의 대표적 장소는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예멘을 들 수 있는데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예멘에서의 승리가 가장 절실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멘은 시리아와 레바논과 다르게 사우디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인구도 사우디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공격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예멘을 통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우디의 인구와 맞먹는 인구 3천만의 시아파 통일국가 예멘이 등장해 수니파 사우디의 거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위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와 남쪽의 시아파 예멘으로 포위되는 형세가 되는 것이지요. 사우디로서는 예멘이 시아파 국가로 통일되는 것을 막아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우디 이란 간 대립에 미국이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는 근원적 배경에는 이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전면 철수할 경우 이란이 지역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진 반면 이란은 중동의 독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과 과학기술도 상당히 발전된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동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량을 자급할 정도로 농업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 다른 광물 자원도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이란은 2년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제를 통해 양적으로 사우디와 이라크 등 주변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가 8,500만 명으로 사우디 3,500만 명, 이라크 4,100만 명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인구 구성에서도 약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재가 풀리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란이 강해지면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근원적 이유는 중동에 석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미국의 석유는 내수용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석유는 대부분 수출용입니다. 이 중 사우디는 글로벌 석유 공급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나 반미 세력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패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할 수도 있는 중국이 사우디와 결속을 다질 경우 중국의 화폐로 사우디 석유를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정치력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상품의 저장고를 자국의 영향하에 두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특히 사우디의 석유가 전 세계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현실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를 지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 석유와 석유 제품이고 그 중에서도 사우디 석유의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우디, UAE 등 친미 산유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중동 오일머니의 상당 부분이 무기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한 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세력이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란 혁명과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을 악마로 규정하며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끊임없이 이란을 견제하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이란과의 핵 협정이 최악의 거래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2018년 5월 이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정이 이란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동 평화 유지 차원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위한 12개의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상 최대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개의 새로운 요구 조건 중 단 4개만 기존 핵 협정과 관련된 것이고 8개는 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핵 문제가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핵 협정이 완전한 핵 폐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란은 합의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란은 NPT 가입을 유지하며 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협정을 탈퇴한 것은 핵을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핵과 관련 없는 새로운 8개 조건의 핵심은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중동 전역에서 미국 또는 미국의 우방과 맞서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분쟁과 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이란은 이란 국경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구 조건 중 마지막 12번째 요구 사항은 앞의 11개를 아우르면서 결론적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 주변국에 대한 위협 중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목표로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만약 이번 공격의 배경에 이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핵 합의 파기 시 미국의 요구 조건에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유가는 물론이고 미국의 핵 협상 재개 문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